해볼까요? 왜 소리가 안 나지? 다시. 뭐가 좀, 왜 그렇지? 렉 걸렸나 또? 짜증난데? 자, 그러면 시스템 종료 다시 해서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지? 야, 정혜야, 렉 걸리는데? 천만 원이? 멈췄어. 이거 멈췄어. 또 멈췄어? 방금 소리 들렸는데? 방금 소리 들렸는데? 정혜라, 나갔어. 소리 때문에. 지금 한 명 들어왔네. 자, 공유하겠습니다. 이한희 학생이 들어왔어요. 정희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유민상이도 들어왔고, 야구 선수 유민상. 유민상은 잘 못하더라고요, 야구. 어려요. 부산이 주워. 버려야 되겠다. 부산이 주워. 자, 오늘 2, 3일 관련해서 또 나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녹화가 지금 되고 있죠? 되고 있다고 해? 아니야. 녹화 중지해 누르면. 자, 오늘 생명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개체가 되는, 그래서 이러한 그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조직, 기관 등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생명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봐야 됩니다. 자, Today's Learning Objectives라고 하는 오늘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자, 이 생물이라고 하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셀입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60조 개. 60조 개면 니네들이 지금부터 숫자를 세서 60조를 셀 수 있을까? 과연? 아마 힘들걸? 자,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세포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포막이 이 물질의 어떤 출입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물질이 출입이 일어나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해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생명체 구성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셀은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어떤 하나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인간의 세포는 약 60조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60조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들이 모이면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갖다가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그 기관들이 모여서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순서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에는 또 세포 소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 소기관은 세포 여러 가지 기능을 분업으로 하고 있는 구조의 단위로서 이 세포 소기관에 핵이라는 것도 있고 DNA가 들어있는 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동물 세포에 존재하고 또 식물 세포에도 존재하는 이러한 세포 소기관들이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애우는 과목 여기는. 자, 여기서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동물 세포, 애니멀 세포가 있어요. 애니멀 세포. 플랜트 세포, 이 식물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핵은 있죠, 이렇게.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물 세포는 세포벽은 없고, 세포막이 있고요. 식물은 세포벽도 있고, 세포막도 있는데, 세포벽은 세포막 바깥에 아주 튼튼한 이 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세포에는 없는 액포라는 게 있어요. 액포. 예? 액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될 이 세포 소기관은 핵을 알아야 돼. 핵.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요. 리보솜이 하는 역할들 꼭 알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 세포에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엽록체라는 게 있는데 엽록체가 여기 있네요. 이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 혹시 생명과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거 수없이 많이 그려봐요. 예, 그려보는데 니들한테 그려라고 하면 선생님 복잡해요. 내가 왜 이런 걸 그리고 있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네. 예. 한번 그려보면 참 좋은데 그리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핵, 뉴클리어스라고 하는데 유전물질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DNA가 들어있습니다. DNA가 들어있어서 세포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 세포의 생명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게 핵이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게 이제 여기 선생님이 이제 인체 세포를 따왔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세포 크기는 5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0.00005에서 0.01밀리미터의 세포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포핵, DNA 경납고라고 나와 있네. DNA 경납고로 나와 있고, 리보솜, 단백질 합성 공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단백질 합성 공장. 미토콘드리아, 특히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발전소라고 나와 있네요. 에너지 발전소. 예?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이 있네요. 이 세포막은 이제 나중에 물질 이동 통로가 됩니다. 물질의 이동 통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동그라미 친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 다 공부하면 생물원 또는 생명과학 2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밑줄 친 것들, 아니 동그라미 친 것들, 리보솜,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뭐 리소좀도 좀 알아주면 좋은데 이건 폐기물 처리 공장이고요. 세포핵은 DNA 경납고라고 있고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공장이고 특히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발전소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려봐라 하면 또 못 그려요 선생님 또 그럴 거지. 뭐 그려보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동그라미 친 것들. 이소좀은 교과서에 안 나왔죠? 그래서 안 나오면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소포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소포체. 리보솜이 들어있는 소포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요 점이 쪽 검은 점, 이 검은 점이 리보솜이고 이게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포체는 이처럼 관 모양 또는 주머니 모양으로 하고 있고요. 이 리보솜은 이렇게 아주 작은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리보솜이 되어 있고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어디다? DNA 한 가닥을 복사를 해서 메신저 RNA가 끌고 나와요. 그 핵공을 통해서 핵의 구멍을 통해서 끌고 나옵니다. 어디로 끌고 나오냐면 리보솜으로 끌고 나와요. 그럼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은 우리 앞에서 조금 했어요. 번역, 그 다음에 뭐 전사 다음에 번역 과정이 있었다는 거. 좀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기능,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포체는 단백질 수송 통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포체를 보고 있습니다. 매끈한 소포체, 거친 면 소포체, 요 점은 리보솜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 핵이네요. 아주 중요한 거 이제 신발 모양, 꼭 신발 모양처럼 돼 있어요. 이거 뭐지? 신발 모양이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형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생산 미토콘드리아 꼭 알아주시고,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를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필요한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하는 역할이고, 그림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심심할 때 한번 그려봐. 자, 그려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이? 인체의 기관별 세포 숫자 총 30조에서 60조에 있다. 여기 보면 간에는 몇 개냐 이거? 하나, 둘, 3천억 개의 세포수가 있다. 간. 미토콘드리아는 1000에서 3000개, 총 700조 개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그 다음에 뭐 아무튼 해서 인체의 기관별 세포 숫자는 총 30조에서 60조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최도라는 게 세포 수가 몇 개 있느냐? 200만 개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네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세포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요 그림인데, 요걸 내가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이 있고, 인이 있고, 핵공이 있고, 리보솜이 있고, 리소좀이 있고요. 세포막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있고, 요거 똑같은 그림이 여기 있네요. 아무튼 인체의 기관별 세포 숫자는 총 30조에서 60조가 있는데, 어디에 몇 개,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골지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골지체. 여기가 골지체인데, 이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를 한다. 골지체가 막으로 싸가지고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하는 게 골지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세포막 아주 중요해요. 세포막.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층, 2층으로 되어 있다. 2층. 인지질이야. 인지질. 성냥개비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성냥개비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인지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요 사이에 있는 요렇게 생긴 거, 빵처럼 생긴 거, 요거는 막 단백질이다. 막 단백질. 이렇게 보십니다. 여기 성냥개비처럼 되어 있는 게 요 성냥개비의 머리가 인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꼬리 두 개 있죠? 성냥개비 꼬리. 요거는 이제 소수성 꼬리인데, 여기는 뭐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친수성 머리는 인산과 글리세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처럼 성냥개비 성냥개비 머리 해서 이런 식으로 친수성이 물 쪽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수성 머리,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머리는 인산과 글리세롤,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꼬리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냥개비인데 이 꼬리가 두 개 있어요. 인지질, 이걸 이중층으로, 여기 한 층, 그 다음 밑에 있는 또 한 층, 이중층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면, 그 인지질 이중층 세포막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붙여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포막인데요. 여기 요 대가리, 머리. 그 다음에 꼬리, 꼬리. 그래서, 이쪽에 친수성기가 머리입니다. 대가리라고 좀 하면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또 친수성이고, 여기 꼬리는 소수성, 물을 싫어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막단백질이야,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 세포 밖, 세포 안인데, 이 막단백질,
그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이라든가 포도당,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이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해요.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것들은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이 크기가 작은 것들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직접 통과를 해요. 예? 다시 세포막을 통한 뭐 물질의 이동을 확산이라 그래요. 확산인데 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은 크기가 작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이 크기가 작은 것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물질의 이동, 이걸 확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지? 요게 또 빵처럼 생긴 거 있어요. 막단백질. 요게 빵처럼 생긴 거 막단백질이고,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이렇게 단백질, 막단백질, 막을 형성하는 단백질이죠. 막단백질을 통한 이 물질의 이동, 확산은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이나 포도당, 아미노산들이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어떤 것들이죠?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이 크기가 작은 것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곧바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데 어떤 물질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고? 아니.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이나 포도당, 아미노산들이 이러한 빵처럼 생긴 이거를 막단백질이라고 해요. 막을 구성하는 단백질, 막단백질. 알겠어요? 그 다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이 어떤 것들? 산소나 이산화탄소 크기가 작은 것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포막 다시 보여줄게요. 보실래요? 좋아요. 선생님 목소리 아주 좋네. 내가 내 목소리 듣는 게 좀 이상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아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대가리, 꼬리, 대가리 이래요. 그래서 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수가 있고요. 요 빵처럼 생긴 걸 뭐라 그랬죠? 막단백질이라고 그랬죠? 막단백질.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인지질 구조를 보실래요? 여기 성냥개비처럼 요 머리, 친수성, 꼬리는 물을 실어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나를 잘 봐요. 그죠? 이중층이죠?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세포막은 인지질 플러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물질이 이제 이동할 수가 있어요. 또 단백질을 통해서도 물질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 그러면 단백질,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은 전하를 띤 이온이나 포도당, 아미노산들이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세포막의 구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 그려보십시오.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인지질의 머리. 예? 근데 혹시 또 이런 거 그 주관식 시험에 내면은 인지질의 대가리 이렇게 쓰지 마라 좀 제발. 인지질의 머리는 이렇게 써야지. 대가리는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이다 이렇게 하고.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히거나 관통하는 구조다.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것도 있고 빵처럼. 그 다음에 이처럼 이렇게 관통을 해서 이렇게 드러난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그림 한번 잘 그려보시면 되고 책에도 나와 있나요? 이 세포막의 구조가?
145페이지 나와 있네요. 그죠? 네. 14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려보시고요. 또 이제 보시면, 저기 146페이지에 이미 설명이 다 돼 있네요.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입자는 크기가 작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 그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그 그림도 잘 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 그래. 이건 선택적.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은 인지질 이중충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막단백질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그 세포막 안과 밖을.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세포막의 구조로 인해서 물질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다르게 일어나는 성질을 선택적 투과성이다. 예? 어떤 것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어떤 것들은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데, 그렇게 이제 그 물질의 이동이 다르게 일어나는 성질을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세포막이 그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는 그 성냥개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빵과 같이 이렇게 단백질 형태로 되어 있는 성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 및 구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 그림 한번 잘 그려 보시고 좀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149페이지인가 나와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을 통한 확산도 있고 세포막을 통한 삼투도 있어요. 세포막을 통한 확산은 뭐냐? 세포막을 통한 확산은 이 확산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확산. 물질이 스스로 운동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야. 그래서 삼투하고 확산은 좀 차이는 있어. 하여튼 물질이 이동하는 것은 뭐 같은 현상인데,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용질이. 정확히 정의하면 물질이 이동하는 것은 확산이나 삼투나 똑같아. 그런데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용질. 좀 차이가 있어. 이동하는 건 똑같은데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고, 삼투는 아니야.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투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삼투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배추를 소금에 절이잖아. 그럼 배추의 물이 어디로 빠지지? 소금물로 빠져버려. 배추가 어떻게 되지? 쪼글쪼글해져 버리지.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삼투야. 자, 물질이 이동하는 거 똑같다 그랬죠? 물질이 이동하는 거 똑같은데 세포막은 확산도 일어날 수 있고 삼투도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다시 세포막은 물질이 이동을 해요. 근데 확산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삼투를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수 있어. 그런데 확산은 뭐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용질이 뭔지 아냐? 녹는 물질. 용매는 그 녹이는 물질. 알겠어요? 다시 세포막은 물질의 이동 통로야. 물질의 이동 통로인데 확산을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삼투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가 있어. 세포막은. 자, 근데 확산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말은
어떤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막을 통해서 고농도에 있던 용질이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확산이냐? 이때는 서로 농도가 엇비슷해질 때까지 이동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포막은 확산도 가능하고 세포막은 삼투도 가능해. 근데 확산은 뭐라 그랬지?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세포막을 통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삼투는 뭐냐? 그렇지. 용매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죠. 이제 세포막을 통한 삼투가 있어요. 삼투는 뭐 세 명이 싸우는 게 아니고 삼투는 세포막을 통해서 저농도가 고농도가 있다면은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그러면 저농도 세포막이 여기 있고 여기가 저농도가 있고 반대편에 고농도가 있어. 그러면 저농도의 용매가 세포막을 통해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해가. 이게 삼투야. 그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물이 뭐지? 용매냐 용질이냐? 그렇지, 용매죠. 그게 삼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야. 그래서 세포막은 반투막이라 그래. 세포막은 반투막이야. 반투막. 반투막이라는 것은 그 삼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막이 삼투막, 그 반투막이야. 네. 반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미포 미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용매만 통과시키고 용질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게 이게 반투막. 용매는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양쪽에서 이동하는 용매 양이 같아질 때까지 용매가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 양쪽에서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양쪽에서 이동하는 용매 양이 같아질 때까지 물질이 이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계속 끊임없이 양쪽에서 이동하는 용매의 이동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자, 세포막을 경계로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뭐다고? 삼투. 알겠어요? 그래서 세포막은 반투막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삼투. 정확히 빨간 글씨를 잘 봐. 세 명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곳에도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뭐다고? 삼투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삼투는 이렇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뭐였지? 확산 있었죠. 확산. 네. 여기 있네요. 세포막을 통해서 또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세포막을 통해서. 이 확산은 반투막이든 반투막이 아니든 간에 확산은 고농도에서 고농도의 용질이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이 세포막을 통해서 그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 확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막을 통한 확산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세포막을 통한 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삼투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세포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포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세포막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충하고 플러스 그렇지, 막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세포막은 반투막으로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할 수가 있는 막이고 또 용질이
뭐 그 용질의 또 이동 통로도 될 수가 있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이 확산도 일어날 수 있고 삼투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이나 막단백질이랑 삼투막은 다른 거예요? 인지질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인데 그 인지질 이중층이 바로 반투막이 된다는 거지. 다른 게 아니고. 반투막은 굉장히 큰 의미야. 반투막은 뭐 셀로판 종이라든가 원형질막이라든가 달걀의 속껍질이라든가 세포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반투막이지. 막단백질도 반투막. 아, 막단백질은 아니지. 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투과성이 달라지는 세포막의 특성을 무엇이라 하냐 그랬어요. 이걸 선택적 투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크기가 작은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하를 띤 입자라든가 아미노산 포도당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죠? 막단백질이. 셀렉티브 퍼미빌리티인가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선택적 투과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도 이제 정리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세포이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몇 분에 끝나지? 자, 세포 내 핵 리코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호작용해서 생활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 물집 출입을 조절합니다.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고 산소는 인지질 이중을 통한 확산으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물은 삼투에 의해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으로 이동하고 물은 삼투에 의해서 이동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까지 했다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 이 부분 꼭 개념 정리 꼭 해주시고 그림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포막의 구조,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구조, 또 핵의 구조, 나중에 또 식물에서 엽록체의 구조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